들으면 행복해지는 탈무드의 지혜. 탈무드의 지혜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오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진리와 교훈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지혜들은 때로는 작은 빛처럼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때로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탈무드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의미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들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일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낯선 숲속을 걷는 여행자가 정확한 나침반 없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에게 내면의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용서이다라는 말은 분노와 원한으로 얼룩진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는 분노의 불길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진정시키고 대신 평화와 화해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항상 호기심을 갖고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식의 바다에서 끊임없이 항해하며 새로운 발견을 추구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처럼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각자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지혜의 빛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경험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의 대화를 시작해 볼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용서이다. 오늘은 탈무드에서 전해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 바로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용서이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울림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복수와 용서, 이 두 감정은 인간의 심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용서가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수는 분노와 상처에서 비롯된 반응이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복수심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는 종종 더 큰 고통과 파괴를 가져오곤 합니다. 반면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용서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을 위한 행위로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느 평화로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누군가 실수로 커피를 여러분의 옷에 쏟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수를 택할 수도 있고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선택하면 그 순간의 분노는 가라앉고 대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산책을 계속할 수 있지요. 더 나아가 용서는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타인을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가치를 생각해 볼 때 탈무드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속박하는 분노의 사슬을 끊고 정신적인 자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해방이며 가장 완벽한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용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붓으로 그린 대자연의 풍경처럼 용서는 마음의 캔버스 위에 평화를 그려내는 가장 섬세한 복수입니다. 용서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바다와 같아 격렬한 분노 속에서도 품어낼 수 있는 최고의 승리입니다. 시면을 건너는 다리처럼 용서는 우리를 구속하는 과거의 감정에서 해방시켜주는 가장 품격 있는 복수입니다. 둘째,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탈무드의 지혜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입니다. 이 말은 학문과 지식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에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항상 배움의 자세를 견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학습은 인생의 끝없는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과 마주칩니다. 이런 순간에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며 그 자체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는 마치 처음 바다를 마주한 어린아이가 거센 파도에 겁을 먹지 않고 발을 담그는 것과 같은 용기입니다. 한 번은 저도 외국어를 배우면서 큰 벽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법도 발음도 서툴러 자주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질문하며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모르게 발전해 있음을 깨닫고는 놀랐지요. 이 경험은 제게 배움이라는 끊임없는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반면 배우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마치 건조한 땅이 비를 거부하듯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배움을 멈추고 더 이상 성장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방치하여 잡초만 자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겪는 모든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배움의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자신만의 배움을 돌아보고 더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배움을 피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끄러움이다. 지식에 대한 갈증을 멈추는 것은 화려한 정원에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자라나는 새싹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꺼리는 마음은 닫힌 문과 같아 기회의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 셋째,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다. 탈무드에서 전해지는 지혜 중 하나인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주하는 내면의 도전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의 조절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깊은 자각과 통제를 의미합니다. 마치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안전하게 조종하는 선장처럼 우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종종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에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마치 큰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정원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정성을 들여 가꿔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 말씀을 통해 저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심리학 수업을 들으며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큰 시험을 앞두고 공부가 잘 되지 않아 불안감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고 점차 긴장이 풀리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항로를 유지하는 배처럼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며 삶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폭풍우 속에서 항해하는 배를 조종하는 것과 같다. 침착하고 정확한 조작 없이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무성한 정원에서 잡초를 뽑는 일과 같다. 꾸준한 관리 없이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다. 감정의 말을 타고 통제하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과 같아 인내와 기술이 필요한 예술이다.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부터 인생의 큰 전환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줍니다. 이러한 지혜들은 때로는 부드러운 가르침으로, 때로는 강력한 일깨움으로 우리 내면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용서이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다라는 말들은 우리 삶의 여러 단면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조용한 평화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려는 태도는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서툴지만 가득한 호기심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폭풍우를 맞으며 항해하는 선장이 되어 때로는 경랑을 헤치고 때로는 평온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갑니다.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 이 탈무드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더욱 균형 잡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숲속을 걷는 것처럼 때로는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항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들으면 행복해지는 탈무드의 지혜. 탈무드의 지혜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오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진리와 교훈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지혜들은 때로는 작은 빛처럼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때로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탈무드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의미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들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일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낯선 숲속을 걷는 여행자가 정확한 나침반 없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에게 내면의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용서이다라는 말은 분노와 원한으로 얼룩진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는 분노의 불길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진정시키고 대신 평화와 화해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항상 호기심을 갖고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식의 바다에서 끊임없이 항해하며 새로운 발견을 추구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처럼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각자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지혜의 빛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경험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의 대화를 시작해 볼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용서이다. 오늘은 탈무드에서 전해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 바로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용서이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울림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복수와 용서, 이 두 감정은 인간의 심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용서가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수는 분노와 상처에서 비롯된 반응이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복수심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는 종종 더 큰 고통과 파괴를 가져오곤 합니다. 반면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용서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을 위한 행위로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느 평화로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누군가 실수로 커피를 여러분의 옷에 쏟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수를 택할 수도 있고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선택하면 그 순간의 분노는 가라앉고 대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산책을 계속할 수 있지요.
더 나아가 용서는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타인을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가치를 생각해 볼 때 탈무드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속박하는 분노의 사슬을 끊고 정신적인 자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해방이며 가장 완벽한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용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붓으로 그린 대자연의 풍경처럼 용서는 마음의 캔버스 위에 평화를 그려내는 가장 섬세한 복수입니다. 용서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바다와 같아 격렬한 분노 속에서도 품어낼 수 있는 최고의 승리입니다. 시면을 건너는 다리처럼 용서는 우리를 구속하는 과거의 감정에서 해방시켜주는 가장 품격 있는 복수입니다. 둘째,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탈무드의 지혜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입니다. 이 말은 학문과 지식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에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항상 배움의 자세를 견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학습은 인생의 끝없는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과 마주칩니다. 이런 순간에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며 그 자체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는 마치 처음 바다를 마주한 어린아이가 거센 파도에 겁을 먹지 않고 발을 담그는 것과 같은 용기입니다. 한 번은 저도 외국어를 배우면서 큰 벽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법도 발음도 서툴러 자주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질문하며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모르게 발전해 있음을 깨닫고는 놀랐지요. 이 경험은 제게 배움이라는 끊임없는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반면 배우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마치 건조한 땅이 비를 거부하듯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배움을 멈추고 더 이상 성장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방치하여 잡초만 자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겪는 모든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배움의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자신만의 배움을 돌아보고 더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배움을 피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끄러움이다. 지식에 대한 갈증을 멈추는 것은 화려한 정원에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자라나는
새싹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꺼리는 마음은 닫힌 문과 같아 기회의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 셋째,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다. 탈무드에서 전해지는 지혜 중 하나인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주하는 내면의 도전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의 조절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깊은 자각과 통제를 의미합니다. 마치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안전하게 조종하는 선장처럼 우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종종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에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마치 큰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정원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정성을 들여 가꿔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 말씀을 통해 저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심리학 수업을 들으며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큰 시험을 앞두고 공부가 잘 되지 않아 불안감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고 점차 긴장이 풀리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항로를 유지하는 배처럼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며 삶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폭풍우 속에서 항해하는 배를 조종하는 것과 같다. 침착하고 정확한 조작 없이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무성한 정원에서 잡초를 뽑는 일과 같다. 꾸준한 관리 없이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다. 감정의 말을 타고 통제하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과 같아 인내와 기술이 필요한 예술이다.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부터 인생의 큰 전환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줍니다. 이러한 지혜들은 때로는 부드러운 가르침으로, 때로는 강력한 일깨움으로 우리 내면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용서이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다라는 말들은 우리 삶의 여러 단면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조용한 평화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려는 태도는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서툴지만 가득한 호기심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폭풍우를 맞으며 항해하는 선장이 되어 때로는 경랑을 헤치고 때로는 평온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갑니다.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
이 탈무드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더욱 균형 잡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숲속을 걷는 것처럼 때로는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항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들으면 행복해지는 탈무드의 지혜. 탈무드의 지혜는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오면서 수많은 이들에게 삶의 진리와 교훈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지혜들은 때로는 작은 빛처럼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고 때로는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탈무드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의미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들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일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낯선 숲속을 걷는 여행자가 정확한 나침반 없이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에게 내면의 나침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용서이다라는 말은 분노와 원한으로 얼룩진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는 분노의 불길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것을 진정시키고 대신 평화와 화해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항상 호기심을 갖고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식의 바다에서 끊임없이 항해하며 새로운 발견을 추구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처럼 탈무드의 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각자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지혜의 빛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통해 내면의 평화와 성장을 경험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의 대화를 시작해 볼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용서이다. 오늘은 탈무드에서 전해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 바로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용서이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은 울림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복수와 용서, 이 두 감정은 인간의 심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용서가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수는 분노와 상처에서 비롯된 반응이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복수심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는 종종 더 큰 고통과 파괴를 가져오곤 합니다. 반면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용서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을 위한 행위로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느 평화로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누군가 실수로 커피를 여러분의 옷에 쏟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지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복수를 택할 수도 있고 용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선택하면
그 순간의 분노는 가라앉고 대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마음으로 산책을 계속할 수 있지요. 더 나아가 용서는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타인을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가치를 생각해 볼 때 탈무드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속박하는 분노의 사슬을 끊고 정신적인 자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해방이며 가장 완벽한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용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붓으로 그린 대자연의 풍경처럼 용서는 마음의 캔버스 위에 평화를 그려내는 가장 섬세한 복수입니다. 용서는 태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바다와 같아 격렬한 분노 속에서도 품어낼 수 있는 최고의 승리입니다. 시면을 건너는 다리처럼 용서는 우리를 구속하는 과거의 감정에서 해방시켜주는 가장 품격 있는 복수입니다. 둘째,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탈무드의 지혜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입니다. 이 말은 학문과 지식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에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항상 배움의 자세를 견지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학습은 인생의 끝없는 여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과 마주칩니다. 이런 순간에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며 그 자체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는 마치 처음 바다를 마주한 어린아이가 거센 파도에 겁을 먹지 않고 발을 담그는 것과 같은 용기입니다. 한 번은 저도 외국어를 배우면서 큰 벽에 부딪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법도 발음도 서툴러 자주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질문하며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모르게 발전해 있음을 깨닫고는 놀랐지요. 이 경험은 제게 배움이라는 끊임없는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반면 배우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마치 건조한 땅이 비를 거부하듯 자신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배움을 멈추고 더 이상 성장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방치하여 잡초만 자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겪는 모든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배움의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자신만의 배움을 돌아보고 더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배움을 피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끄러움이다. 지식에 대한 갈증을 멈추는 것은 화려한 정원에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자라나는 새싹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꺼리는 마음은 닫힌 문과 같아 기회의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 그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 셋째,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다. 탈무드에서 전해지는 지혜 중 하나인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주하는 내면의 도전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감정의 조절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깊은 자각과 통제를 의미합니다. 마치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안전하게 조종하는 선장처럼 우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종종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에 화를 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마치 큰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정원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정성을 들여 가꿔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 말씀을 통해 저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심리학 수업을 들으며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큰 시험을 앞두고 공부가 잘 되지 않아 불안감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고 점차 긴장이 풀리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항로를 유지하는 배처럼 우리는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며 삶의 항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폭풍우 속에서 항해하는 배를 조종하는 것과 같다. 침착하고 정확한 조작 없이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무성한 정원에서 잡초를 뽑는 일과 같다. 꾸준한 관리 없이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다. 감정의 말을 타고 통제하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과 같아 인내와 기술이 필요한 예술이다.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훈들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부터 인생의 큰 전환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줍니다. 이러한 지혜들은 때로는 부드러운 가르침으로, 때로는 강력한 일깨움으로 우리 내면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용서이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다라는 말들은 우리 삶의 여러 단면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조용한 평화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려는 태도는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는 것처럼 서툴지만 가득한 호기심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폭풍우를 맞으며
항해하는 선장이 되어 때로는 경랑을 헤치고 때로는 평온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노력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각자의 일상 속에서 이 탈무드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더욱 균형 잡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숲속을 걷는 것처럼 때로는 방향을 잃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항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